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이 8452건이 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2020년 11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많은 매물의 물량을 나타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이 반짝 반등할 때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지금 현재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대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반등할 때 최대한 비싸게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그 해석은 지난 2021년 가을쯤에 부동산 폭등기 정점의 가격에 집을 다시 팔기는 당분간 어렵다라고 예측한 집주인들이 또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매물이 증가하고 7만 건 돌파했다는 이야기 들은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8만 건이 되었다는 거는 불안한 집주인들의 숫자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찍어놓은 아파트 또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격이 또 예상보다 많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게 경제 논리인데 하필 내가 봐둔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로 싸게 팔지는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주 스물스물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곳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에 비해서 거래는 그러면 안 될까?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비싸다입니다. 집값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10억 해, 너는 11억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가격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가격은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걸 주구장창 설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좀 괴롭기도 합니다. 가계대출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늘어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그걸 또 통제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없애고 주담대 대출에 대한 문턱도 높이고 있는 것도 지금의 집값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연상케 한다라고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가계부채 문제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 전미경제학회에 기고한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리고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진행했던 한국의 빚잔치가 이제는 가계부채의 역습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는 곧 스트레스 DSR 이거를 적용해서 대출을 더 쪼이고 영끌족에게는 어떤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 뭔지 알아보기로 하면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이는 요즘인데 이거 더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변동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영끌족은 더더더더 죽을 마시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서 당분간 관망세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집값이 팍팍 내리는 건 아닐까?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선거가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따른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거고 거기에 어떤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현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비율이 거의 5대5 상황이지만 유주택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어느 한쪽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바로 내 집을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에 20대, 30대, 40대 영끌족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간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인데 공매도 금지가 참 공교롭게도 6월 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딱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때 그 기간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부동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주식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정책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주식은 부동산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매수인들 그리고 영끌족 분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가 대신 작성해서 신고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던 사실인데, 그 자금의 출처 중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주식시장도 같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 엄청 많았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집값은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서 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또 남는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결국 월급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두 가지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 이 둘 중에 주식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 산 사람들은 대체 무슨 돈으로 집을 샀을까? 여러분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증여, 상속 이 부분이 좀 많았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특히 이 신용대출 이거를 미리미리 받아놓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간간히 그 밖에 차입금 뭐 요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한 2억 정도 빌려서 집을 사고 뭐 그럽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은 2억을 넘기는 건 잘 없습니다. 2억을 넘으면 제가 부동산 꼼수를 조장하는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네모박스 안에 자금들을 탈탈 털어서 집을 삽니다. 실제 가진 돈은 2, 3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거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공매도가 선거를 앞두고 주식을 건드린 것이라면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이 이슈는 부동산을 또 건드린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게 잘 마무리될까라는 의구심은 좀 가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부동산 이슈를 건드렸다 이 점이고, 이걸로 인해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나 영끌족 분들이 다시 부동산이 반등해서 쭉쭉 다시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김포만 하더라도 김포의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 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옆에 강화도에 집을 짓게 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전원주택이라고 마케팅을 안 하고 서울까지 차로 5분이라는 부동산 마케팅이 탄생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있는 집이 서울까지 5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김포가 서울이 된다면 제가 장담컨대 100% 나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가 됩니다. 올여름 휴가는 서울의 바닷가에서 보내세요.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광명시는 벌써 광명 사거리역 2번, 3번 출구 사이에 간이 테이블 쭉 펴놓고 광명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부천시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막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이랑 경계가 붙어 있는 곳뿐만 아니고 경계가 붙어 있지 않은 경기도 곳곳까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겠죠. 선거가 될수록. 정말로 서울이 되면 더 살기 좋아져서 그런 걸까? 국익을 위한 걸까? 아니면 서울이 된다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부동산으로 공짜로 몇 억씩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찬성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99%는 알 것 같지만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김포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연 뭘까? 일단 서울로 편입하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부터 가져갑니다. 거기 매립지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잠정 보류라는 거를 날립니다. 그러면 또 김포시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면 또 아이고 취소가 아니고 보류야 보류.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자고. 우리 같은 식구잖아.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거죠. 앞으로 몇 달간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성실하게 일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대출 쬐끔 아주 쬐끔 끼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